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토토시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조합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그럼 바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리히텐슈타인과 북마케도니아의 맞대결입니다. 리히텐슈타인은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약체로 분류되는 팀이며 최근 경기력에서도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A매치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를 기록했고 그중 유일한 승리는 산마리노를 상대로 거둔 것입니다. 하지만 직전 산마리노와의 리턴 매치에서는 오히려 1대3으로 패배하며 수비 조직력 붕괴와 전술적 유연성 부족을 그대로 노출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은 공격 패턴이 지나치게 단조롭고 세트피스 상황 외에는 득점 기대치가 극히 낮습니다. 살라노비치가 최전방에서 분전하고 있지만 중원과 측면의 창의성 부족으로 인해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됩니다. 중원에서는 페르난데스와 테이셰이라가 활동량은 많지만 볼 전개에서의 실수가 잦고 수비 전환도 느린 편입니다. 수비에서는 바이스, 고펠, 올리베라가 주축이 되지만 유럽 주요 리그 경험이 부족하고 전환 속도와 집중력 모두 떨어져 상대의 템포가 빠른 공격에 쉽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골문을 지키는 부첼 골키퍼의 선방 능력은 일정 수준 유지되지만 90분 내내 고립된 상황에서 버티기엔 한계가 명확합니다. 반면 북마케도니아는 최근 유럽 무대에서 중위권 전력으로 꾸준히 발전하고 있으며 직전 5경기에서 5연승을 기록하며 뛰어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트비아, 아르메니아, 페로제도 등 유사 전력을 상대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바탕으로 무실점 승리를 챙긴 점이 특히 인상적입니다. 수비에서 알리오스키와 무슬리우, 자이코프가 단단한 조직력을 보여주며 최근 5경기 중 4경기를 클린시트로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중앙에서 자이코프와 무슬리우의 공중볼 경합 능력과 위치 선정은 상대 세트피스를 효과적으로 차단해내는데 큰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원은 바르디와 엘마스가 중심을 잡고 있으며 바르디의 킥력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언제든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무기입니다. 엘마스는 볼 운반과 탈압박 능력이 탁월하며 이선 침투와 공격 조율에서도 매우 유용한 자원입니다. 최전방에는 A매치 91경기 21골을 기록한 베테랑 트라이코브스키가 포진해 있으며 풍부한 경험과 공간 활용 능력을 바탕으로 꾸준한 득점 루트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측면 공격에서는 네스토로브스키나 토도로프스키 같은 자원들이 스피드와 활동량으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력, 조직력, 경기 흐름 모든 면에서 북마케도니아가 크게 앞서 있는 상황이며 리히텐슈타인의 저조한 득점력과 불안한 수비 조직력으로는 북마케도니아의 전방 압박과 템포 높은 공격을 막아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양상은 북마케도니아의 점유율 우세와 공격 주도권 속에 리히텐슈타인의 수세적인 운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집중력에서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북마케도니아의 무난한 승리와 다득점 양상의 오버 경기를 추천드리며 리히텐슈타인은 세트피스 외에는 득점 가능성이 매우 낮은 만큼 클린시트 패배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몬테네그로와 지브롤터의 맞대결입니다. 몬테네그로는 최근 A매치 5경기에서 2승 3패를 기록하며 기복 있는 흐름을 보였지만 직전 경기에서 튀르키예를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공격진에서 스테판 요베티치가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으며 A매치 83경기 36골이라는 기록에서 보이듯 대표팀 내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고사와 크르스토비치까지 가세하며 전방의 파괴력이 상당히 강화된 상황입니다. 중원에서는 요보비치와 얀코비치가 볼 소유와 패스 전개에 안정감을 더하고 있으며 측면 수비수인 마루시치와 베슈비치 역시 공격 가담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경기 내내 높은 점유율과 압박을 통해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몬테네그로는 최근 경기에서 상대 진영 패스 성공률이 70%를 넘으며 조직적인 빌드업과 전환 플레이가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상대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득점 찬스로 연결하는 집중력도 높아졌습니다. 반면 지브롤터는 유럽 내 대표적인 약체 국가로 최근 5경기에서 1승 3무 1패라는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두긴 했지만 상대가 산마리노, 리히텐슈타인, 몰도바 등 하위권 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닙니다. 특히 수비 조직력에서 심각한 약점을 보이고 있으며 에인슬리와 졸리가 수비의 중심을 맡고 있지만 제공권과 공간 커버 능력 데인마크에서 모두 불안정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허용한 슈팅 중 60% 이상이 박스 안에서 발생했을 정도로 상대에게 깊숙이 파고들 수 있는 여지를 자주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격 쪽에서는 디바르와 워커가 나서고 있지만 득점 기대치는 매우 낮고 세트피스 외의 득점 루트가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경기에서 밀집 수비와 역습 위주의 전술을 사용하지만 몬테네그로의 높은 점유율과 중원 장악력 그리고 안정적인 수비 운영을 고려할 때 이마저도 위협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 흐름은 몬테네그로가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쥐고 압박을 높이는 양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지브롤터는 수비적으로 버티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압도적인 전력 차이와 홈 이점까지 고려하면 몬테네그로가 비교적 무난하게 경기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몬테네그로도 공격 전술이 다득점 위주보다는 효율적인 득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대량 득점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몬테네그로의 승리와 언더 양상이 유력한 경기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경기는 몰도바와 노르웨이의 맞대결입니다. 몰도바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표면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상대가 안도라, 몰타, 지브롤터 등 유럽 하위권 팀들이었다는 점에서 실제 경기력에 대한 평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력상 이번 경기는 수비적인 운영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며 수비진 구성에서도 뚜렷한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포스마크와 레압추크가 수비 라인의 중심을 맡지만 제공권 싸움과 1대1 대인 마크에서 약점을 보이고 있고 특히 포스마크는 순간 스피드가 느려 측면 돌파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취약한 모습을 자주 노출하고 있습니다. 골문을 지키는 셀레드닉 골키퍼 역시 크로스 상황에서 안정감이 떨어지며 실책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공격에서는 니콜라에스쿠가 49경기 16골로 대표팀 내 가장 확실한 무기지만 단독 전방 부담이 크고 중원에서의 지원이 부족해 고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오니차와 모츠판이 중원에서 분전하겠지만 노르웨이의 피지컬과 활동량에서 열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노르웨이는 최근 경기력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했으며 직전 카자흐스탄전에서는 5대0 대승을 거두며 득점력이 폭발했습니다. 특히 주포 엘링 홀란드는 A매치 39경기 38골이라는 엄청난 효율을 자랑하며 EPL에서도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선수입니다. 홀란드의 존재만으로 상대 수비진은 라인을 끌어내릴 수밖에 없고 이는 자연스럽게 측면과 이선에서의 공간 창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를로트와 보트하임까지 가세한 공격진은 제공권과 침투 모두에서 강력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중원은 웨데가르드가 중심축 역할을 하며 경기의 리듬을 조율하고 베르게와 베르그가 전방 압박과 수비 커버까지 병행하며 몰도바의 역습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수비 라인 역시 아이어, 웨스티고르, 라이어손, 페데르센 등 유럽 주요 리그에서 활약 중인 자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격 시에도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가담해 몰도바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인 경기 양상은 노르웨이가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하고 몰도바는 수비 라인을 내리며 역습을 노리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몰도바는 공수 전환 속도와 개인 돌파 능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실질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노르웨이의 수비 라인은 유기적인 움직임과 피지컬 모두에서 앞서기 때문에 몰도바가 기대할 수 있는 세트피스 외 득점 루트는 제한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기는 노르웨이의 대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몰도바가 홈에서 수비적으로 버티는 전략을 택한다 하더라도 홀란드를 중심으로 한강한 공격진을 상대로 무실점 방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노르웨이의 공격력과 조직력을 감안할 때 3골 이상 득점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르웨이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이스라엘과 에스토니아의 맞대결입니다. 이스라엘은 최근 A매치에서 프랑스와 0대0 무승부, 벨기에를 상대로는 1대0 승리를 거두며 유럽 강호들을 상대로 인상적인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수비적인 안정감이 크게 향상된 모습으로 포백 라인을 중심으로 한조직적인 수비 전술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페레츠와 아부파니가 중원에서 적절한 조율을 통해 템포를 조절하고 있으며 역습 상황에서도 간결한 전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마노르 솔로몬이 여전히 핵심 역할을 맡고 있으며 바리보와 아바다의 투입 여부에 따라 공격의 무게감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다만 최근 극단적인 수비 중심 운영을 펼친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점유율 확보와 실점 최소화에 집중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최근 5경기에서 페널티 박스 내 슈팅 비율은 52%까지 증가하는 등 공격 기회 자체는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지만 마무리 능력은 다소 아쉬운 상황입니다. 반면 에스토니아는 최근 경기력에서 주춤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로 부진하며 슬로바키아전 0대1 패배, 아제르바이잔과의 0대0 무승부에서는 공격적인 날카로움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팀의 중심인 아니에르는 A매치 99경기 23골로 대표팀 최다 득점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를 받쳐줄 자원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카이트와 밀러가 중원에서 뛰지만 박스 근처에서의 영향력은 낮고 측면 돌파나 전방 침투도 효과적이지 못한 모습입니다. 특히 최근 5경기 기준 페널티 박스 내 슈팅 비율이 40% 미만에 머물고 있어 상대 진영에서 유효한 찬스를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비진 역시 불안정합니다. 쿠스크와 타미크를 중심으로 한 수비 라인은 제공권 싸움에서 자주 밀리며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실점 위험도 상당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이번 경기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수비 위주의 전술을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최근 경기에서 강팀들을 상대로 견고한 수비와 빠른 역습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고 홈 경기라는 이점도 있습니다. 반면 에스토니아는 공격력 부재와 수비 조직력의 불안정으로 인해 주도권을 가져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실점 없이 경기를 버티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경기 양상은 이스라엘이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점유율을 장악하고 후반 중반 이후 찬스를 살리며 승기를 잡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승리와 함께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체코와 페루 제도의 맞대결입니다. 체코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2무를 기록하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조지아전에서도 2대1 승리를 거두며 공격력이 돋보였고 전방에 시크를 중심으로 쿠흐타, 체르니 등 공격 자원들이 활발한 연계 플레이를 통해 꾸준한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5경기에서 총 8골을 기록하며 경기당 평균 1.6골의 득점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격적인 흐름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중원에서는 수책이 핵심 역할을 맡고 있으며 중거리 슈팅과 세트피스에서 위협적인 존재로 활약 중입니다. 크랄과 사딜렉도 공수 밸런스를 잘 유지해주며 안정적인 빌드업을 이끌고 있고 도우데라와 쿠팔의 측면 오버래핑 역시 체코 공격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비에서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집중력 저하가 간혹 드러나는 부분은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반면 페루 제도는 전통적으로 수비에 중점을 둔 팀으로 최근 북마케도니아전에서도 점유율 32%에 그치면서도 0대1로 선전하는 등 밀집 수비를 통해 나름의 저항을 펼쳤습니다. 최근 5경기 중 3경기를 무실점으로 막아냈을 만큼 수비 조직력은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만큼 공격에서는 아쉬움이 큽니다. 최근 5경기에서 단 2골을 넣는데 그치고 있으며 경기당 평균 득점은 0.4골 수준으로 극히 저조한 편입니다. 크누센과 올라센이 최전방을 맡지만 상대 박스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엔 한계가 뚜렷하고 공격 전개는 주로 롱볼과 세트피스를 통해 이뤄지나 그마저도 위협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비진에는 다비드센과 소렌센이 중심을 잡고 있지만 빠른 공수 전환이나 측면 수비 대응에서는 여전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코의 빠르고 다양한 공격 전개를 막아내기에는 체력과 수비력 모두에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전체적인 전력과 흐름을 고려하면 체코가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쥐고 중앙과 측면을 고루 활용한 다양한 공격 루트를 통해 페루 제도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체코의 공격진이 현재 매우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다득점이 기대되며 홈 2점까지 더해져 무실점 승리를 노려볼 만한 흐름입니다. 반면 페루 제도는 밀집 수비로 실점 최소화를 노리겠지만 공격 전개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이기 때문에 득점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론적으로 체코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웨일스와 카자흐스탄의 맞대결입니다. 웨일스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2무를 기록하며 나쁘지 않은 흐름을 유지 중이며 특히 홈에서는 안정적인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실점이 적은 경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공격력에서는 무게감이 다소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아이슬란드전에서 4골을 몰아치며 대승을 거두기는 했지만 그 외 경기에서는 멀티 득점이 적고 득점 찬스 창출력도 일정치 않은 편입니다. 최전방에서는 키 큰 무어가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맡고 있으며 제임스와 존슨이 좌우 측면에서 빠른 침투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하지만 이들 3명 모두 꾸준한 득점을 보장하는 자원은 아니며 중원에서 브룩스와 토마스가 창의적인 패스를 시도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는 다소 단조로운 전개로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최근 5경기에서 페널티 박스 내 슈팅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며 전방으로의 연결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롱볼을 활용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홈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카자흐스탄은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로 주춤하고 있으며 경기력 기복이 심합니다. 노르웨이전에서는 0대5 대패를 당했고 북한전에서도 0대2로 완패하며 공격은 물론 수비에서도 안정감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전방에는 아이베토프가 원톱으로 나서고 사모로도프가 투톱 혹은 2선에서 지원하는 구조이지만 두 선수 모두 상대 수비에 막혔을 때 혼자 경기를 풀어낼 수 있는 결정력은 부족합니다. 중원에서는 타기베르겐과 오라조프가 빌드업을 맡고 있지만 전진 패스의 정확도나 탈압박 능력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강팀을 상대로는 공소유율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롱볼 전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웨일스의 수비 라인이 제공권 싸움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어 효과적인 공격이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카자흐스탄의 수비 역시 조직력이 무너지면 대량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이번 원정 경기에서도 상당한 고전이 예상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웨일스가 홈 2점을 안고 안정적인 수비 운영과 측면 전개를 통해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의 파괴력은 다소 아쉽지만 카자흐스탄의 수비 조직력 붕괴 가능성을 고려하면 1에서 2골을 넣으며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다만 웨일스 역시 최근 멀티 득점 빈도가 낮은 만큼 대량 득점보다는 실리를 챙기는 쪽으로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카자흐스탄은 역습을 통해 반전을 노리겠지만 실질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웨일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수익에는 종종 운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에 입각한 성공적인 노림수가 필요합니다. 용어도 어렵고 혼자 쩔쩔매고 있었다면 지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저희는 스포츠 정보와 분석글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 즐기실 수 있게 무료 정보방을 운영 중입니다. 무료 정보방 참여는 영상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